3대 특검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래도 괜찮은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가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을 방송에서, 그것도 편향성이 뚜렷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이제 뭐 특검 보라는 사람도 뭐 본 적이 없는 일을 하네요. 그냥 본 적이 없다. 아니 이거는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하다가 방송 나가지고 다 떠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징계 들어가죠. 그 징계 안 들어갑니까?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인데 그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제된 정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근데 그게 뭐 되게 답답해요. 뭐 얘기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 기억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검사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이 보장되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이란 걸 갖다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차 종합특검이란 걸 참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2차 종합특검이란 거를 듣도 보도 못한 걸 만들어가지고 떡 하자마자 딴 데도 아니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응?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국민들께서. 그러면 여기서 국민은 누구? 윤석열,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국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청자가 듣는 사람이 특정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편향적인 채널에 나갔고, 그러면 그 자체로 특검의 생명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내팽개친 거지. 그리고 특검뿐만 아니고 일반 검사,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 중에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사실 공표죄라고 또 무슨 무거운 죄가 있어요. 기소 전에 범죄 사실을 흘리면은 무죄 추정이 깨진다. 방어권을 위축시킨다라고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되는 것 같고, 이 김지미 특검보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차장 출신이에요. 네. 이 사람 다음 2년 후에 총선에 민주당으로 나오려고 하나? 특검이나 특검보가 정치인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지금 그거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것이냐. 민변 사무차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아예 그런 사람을 특검보로 시켜놓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채널이라는 게 아예 뭐 채널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개딸들 정말 성지죠. 거기 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 KBS 나가거나 우리 일타뉴스 나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완전 자기 홈그라운드 가지고 원하시는 장면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사의 목적이 뭡니까? 네? 증거를 수집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법을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곧 그 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뭡니까?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죠. 예. 그러니까 수사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좁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딱 목표가 정해져 있고 이제 여기 이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발견이나 법의 실현이라는 수사의 과정 목표를 특정 정치 진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걸로 이제 바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사 결론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거고, 거기서 뭐 국민들 뭐 원하시는 장면 보고 싶다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그거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한 반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그 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인민재판을 하는 거다. 인민재판이 뭡니까?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여론을 막 막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재판을 가는 거잖아요. 인민재판식 수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다 천봤다. 근데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 특검보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권영빈 특검보라고 있어요. 권영빈 특검보. 네. 예. 이분은 누구냐? 윤석열 탄핵 심판할 때 국회 측 탄핵 소추하는 쪽의 대리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오펜스하는 국회 측이 있고 디펜스하는 윤석열 측이 있거든요. 네. 중간에 재판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로 막 뛰었던 선수예요. 그 선수가 갑자기 그때 자기 상대방을 심판하는, 수사하는, 단죄하는 그런 특검보가 된 거야. 쌍방 당사자 중에 하나였다가 네. 이제는 상대방을 객체화한 거라고.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이러면 뭐 겁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라고 그랬냐? 지금 2차 종합특검법에 의하면은 3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들, 네네. 뒷설거지하는 게 2차 종합특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건을 갖다가 쿠킹한 거, 마사지한 거, 이거는 뭐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윤석열 김건희가 쿠킹했다는 증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국정조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연어 진술 파티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 그죠? 막 강압적으로 혹은 회유를 하고 해서 사건을 조작했다. 조작 기소했다. 지금 그걸 국정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조작했느냐 회유했느냐 여부를 서울고검 감찰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달라 그래가지고 특검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 그게 특검 대상이냐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수사 대상이다. 그럼 증거가 있냐?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 대통령실이 개입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이 된다. 라고 얘기했다. 누가? 권영빈 특검보가. 증거도 없는데. 아니 갖고 가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갖고 왔다.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이 돼가지고 사건 갖고 왔다. 아니 수사는 안 했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을 정해놓은 거예요. 답정너예요. 세상에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왜 갖고 왔습니까? 아, 예, 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래 수사기관은 그렇게 합니다. 예. 혹시 뭐 그때 조작 회의하는데 뭐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끊는다고 한참 수사를 하고 있어도. 근데 갖고 온 날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다. 똑같아. 뭐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그 곧 보게 될 겁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둘이 특검부 둘이가 똑같아요. 네. 둘 다 또 윤석열 혹은 지금 야권과는 반대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특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이걸 수긍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저도 뭐 검사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수사를 어떻게 겁나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지? 만약에 박상현 검사가 이런 식으로 했어봐요. 지금 옛날에 저 구속되고 난리가 났지. 큰일 났겠죠. 없는 것만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박상현 검사가 어쨌든 자백하려고 울먹울먹거리는 거. 근데 자백을 반만 하고 반은 안 해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그랬죠. 임종선, 김규환도 이거 같이 그냥 없는 걸로 해야 이 아구가 맞는다고. 근데 반만 자백하고 반은 안 하니까 이러면 사건이 아구가 안 맞는다. 라고 변호사한테 설명을 하는 걸 가지고 이걸 회유를 했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박상용 검사가 지금 김지미 특검보나 혹은 권영빈 특검보의 반만 했으면 구속이 됐을 것이다. 네. 무슨 근데 말이야? 지금 김지미 특검보 지금 굉장히 언행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위 해제감이다. 아까 전에 뭐 구속까지 말씀하셨는데 반만 해도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 특검보는 앞으로 직위 해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죠.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방향을 얘기하고 이랬는데. 딴 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기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눈치 안 봅니다. 그냥 갑니다. 국민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가요. 그리고 국민도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오히려 잘한다 하겠지. 이걸 갖다가 뭐 그래야겠어요. 네, 또 검찰 이야기를 좀 이어가서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이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까지 지금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또 어제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래 보세요? 검찰총장이 사건 없어요. 사건 없고 그냥 저 수사 큰 사건 지휘하고 또 격려하고 뭐 이런 거죠. 큰 틀에서 검찰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벗어나지 않도록 그걸 계속 챙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 이유는 외풍에 시달리지 말고 임기 동안에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의심받지 않고 마음껏 정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라는 의미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해놓고 검찰총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차 주고 넓은 사무실 주고 장관급 대우하면서 하는 게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유사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라 해서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구자현 대행은 총장이 아닙니다. 대행과 총장의 차이는 많죠. 총장은 내 지휘방침은 이거고 해서 딱 온화가 돼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데 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대행입니다. 그냥 힘을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수본부장 하고 이 대행하고 또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현재 검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 대장동 항소 포기했을 때 입도 뻥끗 안 하고 친정부 친명을 표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로 국정조사를 하고 말도 아닌 걸로 특검에서 조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고 뭐 말도 아닌 걸로 그 감찰을 시작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 전에 국조특위에 정성호 장관하고 구자현 대행하고 나란히 앉은 사진이 언론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뭐 그냥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앉아 있고 구자현은 옆에서 이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다소곳하게 뭐 이러더라고. 아이고, 조직은 깔아왔는데 참 지금 뭐 한 짓이냐. 요번에 감찰 대장동 수사검사들 감찰이 이쪽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보니까 뭡니까? 민주당 안에 조작 기소 대응 TF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법무부에다가 네. 대장동 수사검사 9명 감찰해서 징계해 주라 라고 감찰 요구를 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 그걸 대검에 던져요. 대검에서 그럼 막아줘야 되거든. 보고 서울 고검에 감찰 기능이 있으니까 서울 고검에 보내요. 그럼 고검이 어떡합니까? 감찰을 하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도 어떻게 됐나 보니까 구자현 대행이 이 친구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직무정지해야 되겠습니다. 장관님이 직무정지 해주세요라고 구자현이 요청을 했다는 거야. 네. 직무정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됩니다.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지를 시키는 방법, 아니면 지금 이런 것처럼 총장이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 근데 직권으로 시키면은 너무 빤히 보이니까 야 네가 좀 해라. 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냥 내 뇌피셜인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세상에 대한민국 검사 평검사 한 명이 저렇게 집중 난타를 당하고 뭡니까 여당 국회 특검 뭐 법무부 대검 오만 데서 조준을 하고 달려드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네. 저도 2014년도에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내 이름이 그 종편에 도배가 되고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계속 내가 나왔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 뭐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야. 환장하겠더라고. 그때 페이스북이란 거를 몰라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정말 억울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이스북이란 거 있다고 해서 그 개설하고 난 다음에 영장이 들어오고 기각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더 적극적으로 뭘 얘기할 게 없어. 지금 박상현 검사가 페이스북으로 그래도 자기 해야 될 얘기를 절제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 돌아버린다. 네. 나도 그때 돌아버리겠더라.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갖은 의혹 제기라든가 모함이라든가 뭐 안 그러면 누명을 덮어 씌우더라도 그걸 차분하게 페이스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그건 레코드가 다 남는다 나중에. 지금처럼이라도 SNS에 계속 꾸준히 예. 남기는 것이 낫다. 그래도 수원 검사장 했던 지금은 뭐 저 퇴직하고 변호사를 하는데 그분이라든가 정유미 검사장이라든가 공봉숙 저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 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원석 총장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총장이 주임 검사거든요. 총장이 네. 총장한테 일일이 보고가 다 간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컨펌을 받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좀 얘기를 좀 해준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말 총공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뭐 상황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잘 버틸 지금처럼,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박상용 검사가 쭉 얘기하는 것들 요즘 하나하나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제 기준으로는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백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백 안 받고 그냥 기소하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은 자백하고 300만 불은 자백 안 하는 이런 말이 어긋나게 해버리면 그러면 검사가 500만 불은 믿고 300만 불은 못 믿고 이게 이 자체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통일을 해라. 통일을. 네. 뭐 다 뻗어버리든가 다 얘기를 하든가 그 얘기예요.